하나, 둘, 셋. 친해지지 말아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 선을 넘어버리면 서운하고 신경 쓸 일투성이야.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서두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찰나를 감상할 순 없어. 난 그냥 혼자서 느릴래. Something low, something boring, something low, something slow, something loose, something moody, something romantic. 잘 지내고 있다는 말 웃으며 하고 싶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희망을 원해. 햇빛을 원해. 바람을 원해. 사랑을 원해. 날개를 원해. 난 삶을 원해. 행복을 바래.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난 삶을 원해. 너의 사랑이 또 나를 살리네. 내가 버려둔 하루를 주워서 너른 품 안에 꼭 안아주더니 나의 입속에 다시 넣어주었네. 삼키지 못하고 흘려버린 걸 조용히 닦아주고 기다리는 너에게 Loving myself. 가장 갖고 싶은 말 찬란한 햇볕 아래 훗날 인사가 될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저희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도 뮤지션 선우정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2부의 시작은 정아님께서 신곡 메들리로 열어주셨습니다. 정아님 너무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 앨범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새 앨범은 찰란이라는 제목의 5트랙이 수록된 EP 앨범이고요. 제가 가장 우울하고 힘들 때 꿋꿋이 피워올린 꽃 한 송이 같은 그런 앨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소개할 때 선샤인 블루스 라고 표현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앨범에서 갖고 있는 음악적인 스타일들은 좀 소울풀하고 재즈하고 블루스적인 면모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이렇게 굵직하고 좀 딥하고 슬픈 요런 쪽의 블루스가 아니라 약간 해학적으로 이렇게 흥겹게 풀어내는 그런 블루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샤인이라는 단어, 햇빛을 진짜 많이 넣고 싶었어요. 이 앨범을 들었을 때 아, 햇빛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앨범 자켓이라든지 사운드 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었고, 그래서 선샤인 블루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와, 선샤인 블루스라는 장르 네. 만드신 거죠? 뭐 장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수식어를 그렇게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새로 앨범을 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조금 깜짝 놀라기도 했던 게 네. 이전의 앨범, 그러니까 3.9집이라고 아, 하신 네. 직전 앨범이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5곡을 또 추가로 내신다고 하니까 네. 팬분들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좀 곡 작업을 활발하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혹시? 저도 앨범을 낼 생각이 없었는데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작년에 그것도 풀랭스였기 때문에 나눠서 내셨죠? 네, 나눠서 내었지만,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플랭스 앨범을 만든 거니까 그쵸. 당연히 저는 소진되었고 그래서 당분간 낼 일이 없고, 어쨌든 회사를 새로 옮겼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싱글 하나는 의무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요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말 바닥에 가라앉았던 힘든 시간에 오히려 그런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토해내듯이 노래들이 떠올랐고, 막 제 안에서 막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노래들이 꺼내달라고 계속 벽을 두드린다, 내 가슴을 계속 이렇게 두드린다, 막 이런 일기를 썼었었는데 계속 맴돌고 꺼내줘, 써줘,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툭 시작한 게 원해라는 곡이었고, 가장 이 선샤인 블루스라는 말과도 잘 맞는, 정말 햇빛을 가득 담은 하지만 눈물도 들어가 있는 그런 블루스 같은 이런 소울 음악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싱글이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연이어서 막 러브 마이 셀프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앨범일까나? 그랬더니 이제 친해지지 말아요라는 되게 흥겨운 그런 곡도 이게 훅 나오고, 이제 그거는 제가 작년에 정말 그 모티브만 스케치 해놨었던 곡이었는데, 근데 나도 여기 껴줘, 나도 여기 어울려 이러면서 얘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살리네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서, 그리고 이제 롱폼 라이프라는 네. 그것도 이 과정에서 또 쓰게 된 노래였어요. 그것도 이제 주제는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나는 숏폼으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롱폼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나도 여기야 이러면서 선샤인 블루스에 껴줘. 그래서 이렇게 뭔가 즐겁고도 눈물도 있고 그냥 평온한 숨도 있고 막 웃음도 있는 그런 찬란한 이런 앨범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EP 안에 네. 그 엄청 다양한 감정들하고 감각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막 진짜 울다가 웃다가 신나다가 춤추고 싶다가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했던 게, 이번 앨범을 만드시면서 작업하시면서 좀 이건 좀 도전적이다 라고 느끼셨던 트랙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 살리네는 도전이 맞는 것이 고음질, 고화질 시대에 보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그 보정에 예민하고 티 안 나는 투명 메이크업 같은 그런 보정을 하기 위해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 노래는 보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뭐 소위 튠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없었고, 일단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보통 마이크는 모노 채널로 이제 봤는데, 근데 스테레오 채널로 앰비언스 마이크로 받았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했었던 그 세팅 그대로 마이크를 그렇게 앰비언스를 두고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으면 앰비언스 마이크를 이렇게 뒀어요. 근데 보통 피아노에 대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그냥 앰비언스만 받자. 그래서 이제 앰비언스 마이크가 이렇게 있었고 피아노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쩌고 하고 이제 엔지니어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앉은 상태에서 엔지니어님도 야, 거기서 그냥 불러보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널 사랑해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어폰으로 꼭 들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약간 움직일 때 약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런 게 다 들려요. 그리고 딱 보컬이 보통은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 있지 않고 살짝 이런 상태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왔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래서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담게 된. 근데 그거를 결정하기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좀 어려웠죠. 과연 내가 튠을 안 하고 이것을 발매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도 느낌이 좋은 테이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 편곡을 하지 않았던 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냥 일기처럼 툭 쓴 곡인데 편곡도 뭔가 더 없이 그냥 피아노와 보컬 끝? 이거를 자 여기서 오케이라고 하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그쵸. 네. 계속 손댈 게 보이니까 네, 볼수록. 그쵸. 그 만지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거든요. 네. 저 메이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메이크업도 잘못 만지기 시작하면 계속 가다가 아, 이 얼굴은 뭐지? 이렇게 되는데 이 노래는 그런 성숙함을 저의 어떤 성숙함 여기까지라는 네 그거를 느끼게 했던 그리고 정말 그런 보정이 안 된 원테이크가 담긴 소중하고 어려웠던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인 트랙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흔히들 하지 않는 시도인 것 같고. 네. 새 앨범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네. 앨범의 시작과 끝에서 어떤 여운이나 감정 혹은 마음 같은 거를 느끼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드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감정보다는 저는 감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듣고 나서 자기의 이 마음을 이렇게 주머니 뒤집듯이 뒤집어 까가지고 햇빛에 뽀송뽀송하게 말려가지고 그 햇볕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햇볕 냄새가 나. 약간 이런 감각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햇볕에 잘 말려진 기분? 뭔가 막 쨍한 광합성의 그런 여름해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저희 나라 특유의 봄에서 여름, 또 여름에서 가을 요 바깥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기에 좋은 햇볕 있잖아요. 네. 이 청명한 햇볕이 내 마음을 아주 뽀송하게 말려줬다. 이런 감각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이 앨범으로 담은 찬란이라는 단어를 눈물로 느끼실 수도 있고 찬란한 슬픔 이런 걸 수도 있고 찬란한 희망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찬란한 웃음이 될 수도 있고 찬란한 행복 그런 감정은 다 모두 다를 것 같은데 어찌됐건 햇볕이 이 찬란한 햇볕이 이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앨범 커버나 뮤직비디오나 무대 스타일링 이렇게 음악 바깥의 언어에서도 굉장히 섬세함하고 풍부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이번 앨범에서의 어떤 그런 컨셉이나 네. 키비주얼 같은 것들도 직접 좀 인보브를 해서 만드셨나요? 거의 일단 첫 미팅은 무조건 같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미팅에서 제가 이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요 키워드, 주제적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감각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브리핑하는 시간을 무조건 갖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한테 아이디어가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인 비주얼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먼저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말로도 말로지만 그런 기획안 같은 게 종종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만들고 이미지 같은 것도 최대한 필요하면 찾아가지고 같이 브리핑을 하죠. 제가 꽃이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앨범을 처음 이제 전달을 하면서 이건 바닥에서 피어올린 꽃 한 송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커다란 꽃을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확장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큰 꽃 너무 좋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그러면서 갑옷이라는 또 소재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갑옷과 꽃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고군분투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이 꽃 한 송이를 피우겠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갑옷도 굉장히 와닿는다. 특히 이제 원해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갑옷으로도 잘 담기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안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케이를 한 거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스타일링 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또 스타일 팀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 아이디어도 있었고 세밀한 조율들도 웬만하면 같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메이크업 같은 거에 대해서 머리 자르는 거는 두루두루 얘기를 하던 거였지만 메이크업에 뭘 이번엔 다르게 줘볼까 볼을 좀 그을리자. 그래서 지금은 티가 크게 안 나지만 컨셉 포토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조금 콧장등까지 조금 푼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뷰티의 키워드 색상은 좀 코랄이네 라고 이제 또 잡히고 처음부터 확실한 것도 있고 하다가 보면서 뚜렷해지는 것도 생기고 어찌됐던 건 최대한 많은 것을 같이 상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소통인 것 같아요. 전달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바깥에 내보낼 수가 없고 저희 팀에게 최대한 잘 전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내부적으로 내 앨범과 내 의도를 이해를 내 팀을 못 시키면 바깥에도 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 최대한 열심히 표현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이번 앨범의 스토리라인이 비주얼로 다 보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겠어요. 정아님의 어떤 음악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면 저는 비주류와 주류의 네. 경계를 가로질러 오신 분이라는 인상이 좀 들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발표하신 노래인데 네. 알 수 없는 작곡가의 가사 네. 중에 너무 재밌었던 표현이 있잖아요. 네. 망할 변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대중 가수로서 대중성과 작품성 혹은 개성 이런 것들의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계신 느낌인데 요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노래를 난해하게 만들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항심이 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말은 아니 나 계속 어렵게 할 거야. 계속 희한한 음악 만들 거야. 이거에 대한 망할 변박이 아니라 사실 비 온다 해도 변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어렵게 느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중성이란 거 그리고 난해하다는 거의 기준은 굉장히 좀 이렇게 모호해요.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고 또 시대별로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프레임에 나를 가두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 쟤 좀 저렇게 생겼으니까 좀 센 음악 할 것 같고 좀 센 얘기 할 것 같고 저렇게 하고 저런 창법으로 하니까 노래 좀 난해할 것 같고 이런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게 너무 싫어서 알 수 없는 작곡가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울분을 좀 즐겁게 토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시선에 귀를 팔지 않아. 이것도 다 난해. 너 잘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게 대중적이야.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안 멋있고 안 이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팔지 않겠다. 그래. 계속 이렇게 음악하면은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내 음악 덜 팔릴 수 있고 돈 덜 벌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어렵게 계속 하겠다. 사실 제 음악 정말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제 목소리 특이한 걸 모르고 살았던 20년처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의 마음은 언제나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랬고 내가 무슨 노래입니다 하고 불렀을 때 아 제가 뭘 말하는 거구나 얘는 뭘 표현하고 있구나를 웬만하면 한 번에 아시길 바랬어요. 듣는 네. 사람들이. 그리고 제 노래는 그렇다고 자부하거든요. 2집 때부터 1집은 이제 좀 너무 불완전했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고 어쨌든 2집부터 지금까지 제가 썼던 음악들은 정말 대부분이 아니고 다 진짜 확실하게 쓰는 거에 첫 번째 초점을 뒀어요. 확실하게 이런 곡을 쓰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더 편안하게 느끼냐?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약간 낯선데? 이렇게 느끼느냐? 그런 거를 고려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예를 들어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삼아서 여기에 편곡을 요렇게 이걸 추가하는 게 나을까 빼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선택을 할 때 이 노래가 보다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냐 아니면 좀 멋있게 작품성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냐 이게 좀 낯설더라도 멋있다 이걸 원하면 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첫 번째는 명확함이거든요.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 노래는 한 번도 난해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으로는 그 중간쯤에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노래 뭐 멜로디 가사 뭐 사운드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제 이미지, 제 표정, 가창 스타일,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방식,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 나한테 좀 낯섦을 느끼거나 무게감을 느끼고 있구나. 음악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 음악 산업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도 노력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이 작품이 최대한 그대로 전달되게 내 포장을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순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무거워져야 할 때는 최대한 뭣도 부리고 힘도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 그쵸. 대중성이라는 것이. 그쵸. 약간 어쨌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분명하면은 네. 이후에 사람들의 뭐 인기나 선호는 내 손을 떠난 영역이니까. 네네.
초연함이나 포기랑은 또 다른 것인 게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실시간 예술에서 내가 순간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이 평을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내가 막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고 원한 대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항상 결과값은 미지수인 건데 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의도대로 느끼실 수 있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진 데이터를 다 막 넣어가지고 추측도 이래저래 해보고 그러나 내보내는 순간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도 도망가자 덕분에. 사실 저는 발라드 가수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어느 순간 발라드 가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 또- 노래 때문에. 왜냐면 도망가자만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음. 반발심도 생기다가도 한편으로는 그 덕에 제가 조금 익숙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다른 노래들이 평소 같았으면 더 난해하게 느끼셨을 텐데 도망가자 불렀던 애가 부른 거래? 약간 이러면서 조금 편하게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전에 느꼈던 벽의 또 다른 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한님의 음악을 듣고 뭐야? 난해해라고 했던 게 네. 사실 난해하다는 거는 독보적이다. 이런 거랑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정한님의 노래는 딱 한 소절 듣자마자 선우정아다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낯설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새로운 장르가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화님의 음악을 떠올리면 또 목소리랑 쌍벽을 이루는 가사, 심금을 울리는 가사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와우. 그런 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네. 가사가 진짜 어떨 때는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고 유려하다가도 네. 어떨 때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그냥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네. 진짜 인간 군상의 여러 가지 면모를 포착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음악 작업을 하실 때 네. 어떤 내가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걸 먼저 떠올리고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멜로디나 음악적인 부분들을 먼저 떠올리고 가사를 좀 늦게 쓰시는 편인지 이런 걸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가사부터 쓰는 경우는 진짜 손에 꼽고 정말 몇 곡? 근데 살린 애가 그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정규 3집의 투제로라는 곡은 아예 진짜 시를 써놓고 곡을 붙인 거였고 지금 기억나는 건 2곡 정도고 나머지의 경우 음악적인 테마 혹은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랑 가사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키워드나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집에 있었던 뱁새 같은 경우는 빠빠빠라 빠빠빠 이 이제 피아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 함께 뭔가 뱁새의 날갯짓이 떠오르면서 황새를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되고 근데 걔가 계속 뚱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정 부리는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새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따라붙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의 작업이 많은 것 같고 원해 같은 경우도 원해 몰래 앞에 모르고 어쨌든 원해 약간 이렇게 코드와 에너지의 흐름과 후렴 테마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래 나 희망을 원하지 그래서 희망을부터 써나가고 그 다음에 뭘 원할까 이러면서 이제 써나가는 그래서 약간 문제 푸는 느낌 같아요. 그런 만들어진 이렇게 나와버린 테마에 좀 더 음악적인 테마는 더 즉각적으로 표현이 돼서 조금 더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듯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가사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돼버리니까 진짜 신중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 여기다 가사 하나 잘못 넣으면 진짜 구려지거든요. 구려진단 말 진짜 별로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사가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수능 문제 막 그런 거 풀듯이 진짜 힘들게 풀어야 되는? 툭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조사 하나 이렇게 시작과 끝이 좋은데 중간 말이 뭘 들어가야 될지 막 이런 거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가사도 진짜 많이 바꾸고 이거 넣었다가 저거 넣었다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동거나 도망가자 같은 좀 되게 서정적인 느낌의 발라드들도 그런 마찬가지의 작업을
거치신 편이세요? 도망가자는 진짜 도망을 너무 가고 싶었고요. 그때 3집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최종 타이틀을 써야 되는데 못 쓰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되는데 일단 장르를 스타일을 정하자. 앞에 공개가 된 5트랙 또 그 다음 공개된 5트랙에서 이러이러한 곡들이 타이틀이었으니 각 EP의 타이틀이었으니 최종 풀로 묶었을 때의 타이틀은 오히려 발라드, 정통 발라드인 게 이 깊이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답을 내리고 그럼 정통 발라드 쓰자! 그리고 앉은 다음 미치겠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 또 그때 상황이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남편이 같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여실없이 표현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자가 되어 같이 고통받고 계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딱 뚝딱 멋있는 곡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섞여서 도망가자가 된 거예요. 정통 발라드의 그 노래로 네네네다 이거랑 도망가자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가자 이러고 몰라 멜로디 모르고 맞아 이런 기분이야. 그래서 계속 코드를 만들어 가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디수가 좀 일반적인 마디수랑 좀 달라요. 보통 이제 8마디 뭐 4마디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앞에서 6마디에서 끝나거든요. 그것도 그냥 거기서 넘어가야 돼서 우리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6마디에서 끊어 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멜로디나 가사 없이 이 감각과 감정이랑 같이 그냥 일단 가요. 그래서 그 기록이 된 것에 조심스럽게 멜로디와 가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진짜 그 심상이 깨지지 않게. 거기서 또 잘못 쓰면 이상한 노래가 돼버리니까 이 처음에 도망가자 뱉었을 때 그 기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문제풀이에 가까운 첫 순간만 아티스틱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떤 수험생의 마음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직업인으로 네네네 무엇이 첫 느낌을 지켜낼 것인가. 동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 난 너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있잖아 난 너를 그 다음에 없었어요. 그냥 그것도 그래 이 코드 그리고 이 느낌 이렇게 가다가 멜로디 쓰고 가사 쓰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뭐가 딱 먼저다라고 하기 힘들 만큼 맞아요.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벌어지는 거네요. 복합적이어가지고 재밌어요. 곡 쓸 그땐 진짜 재밌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 이 맛에 음악하지 이러면서 천재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가 이제 편곡으로 가는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해야 하는 일로. 예. 제일 신날 때 얘기였어요. 정화님께서 직접 부르실 노래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다른 뮤지션들의 곡을 프로듀싱 하시기도 하잖아요. 여러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시기도 했고 뮤지컬도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시기도 했고 내가 직접 무대 위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할 때랑 타인을 위해서 프로듀싱 할 때 좀 시야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느끼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시야는 그냥 더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넓어지고 왜냐면 저는 제 속에서의 소재들로 이제 곡을 만들다 보니까 제 내면을 자세하게 살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자주 하는 일인데 항상 하는 일인데 그래서 타 아티스트나 다른 작품을 위해서 이제 곡을 쓰다 보면 제가 해보지 않았던 생각, 그 심리, 겪어본 일이더라도 되게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쓰여있는 심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더 간접 경험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제가 음악가로서 때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음악가로서 하고 싶은 것들이 또 이만큼 있는데 음악적인 것들이 이만큼 있는데 부르고 쓰는 주체가 너무 저다 보니 음악적으로 스타일적으로 어울리는 것도 이야기적으로 어울리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서 약간 해외여행 같은 것처럼 다른 문화를 이렇게 즐기고 경험해보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고 커리어로서도 확장성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냥 시야가 넓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은 최종 결정자가 제 거 할 때는 저고 그리고 다른 프로듀싱 때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을 때도 있고 제가 아닌 게 제가 결정할 게 아니어서 너무 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건 진짜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어떤 저의 의견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다수의 의견과 좀 다를 때 혹은 최종 결정자와 좀 다를 때 그때 이제 조금 괴롭거나 갈증을 느낄 때도 있는데 밸런스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딱 해외여행이라는 게 너무 맞는 표현 같아요. 말하고 나서도. 또 견문이 넓어지고 네. 다녀오면 또 가고 싶은. 맞아요. 또 가고 싶은. 근데 자주 갈 수 없는. 그럼 정화님은 앞으로의 창작 세계는 어떻게 확장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주구장창 쓰고 부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때로는 제가 종종 영화 작업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제 앨범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때라서 그래서 뭐 종종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도 최근엔 고사를 했었지만 어찌됐건 어떤 방식이건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부르고 이런 걸 그냥 평생 하고 싶은 것이라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일단 제 앨범 만들고 부르는 것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계획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전시라든지 무용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영화 음악에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콜라보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영화 내의 스텝이기도 하지만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를 또 섭외하신 거라서 묘하게 콜라보 같은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여태까지 영화 음악 했었던 거에서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맞는다면 그런 거는 언제나 열어두고 해보고 싶은. 근데 일단은 이제 성대와 제가 좀 더 육체가 팔팔할 때 제 무대를 많이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많이 부르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제 앨범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정아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정아님이 또 발매하실 새로운 음악들이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왕. 앞으로 선보이실 음악들이 더 기대가 되고 궁금해졌는데 정아님은 오늘 이야기 좀 어떠셨어요? 저도 얘기 나누면서 제 내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제 속의 이야기를 꺼내서 노래를 쓰고 또 직업적으로 이런 인터뷰도 종종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모르겠어요. 새 환경에서 새 앨범을 내고선 하는 첫 인터뷰라서인지 아니면 제가 또 그 사이에 조금 잘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해주신 질문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 내면을 좀 더 잘 살펴보게 된 그냥 단지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구나 이렇다기보다 그 환경이 좀 어떻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음악, 부르고 있는 음악과 저와의 정신적인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답변을 하면서.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질문과 좋은 흐름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이프 플러스 피플 8번째 이야기 뮤지션 선우정아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른 게스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